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 자택에 머물면서 선거 상황을 보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전국을 돌면서 유권자에게 표심을 호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국민께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보이는 YTN 광화문 스튜디오 연결해서 이번 대선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앵커 전해주시죠. 예,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 현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뒤로 보이는 이 청와대를 놓고 집권 여당의 자리를 지키려는 쪽과 또 빼앗으려는 야당이 마지막까지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권민석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선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앞 시간에 이제 후보들의 선거 전략, 대선 판세 그리고 네거티브 공방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 공약을 좀 볼 텐데 후보들이 국정 비전과 정체성 담은 공약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두 양강 후보 공약은 다른 점도 많지만 닮은 점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50조를 지원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약속했고 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택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는 부동산 정책 방향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다만 이 후보는 임기 내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기본 시리즈 공약 등에서 색깔을 분명히 했고 네.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 폐기, 여성가족부 폐지, 검찰 독립성 강화 등 주로 현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공약으로 선명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예. 지방정부의 선택과 또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공정한 검찰로서 제 기능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 권력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얼마나 존중해 주느냐.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과 여성, 기후 위기 같은 진보 본연의 가치에 주목하며 주 4일제 복지국가를 내세워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주 4일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노동권 강화의 측면만이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기업 문화를 바꾸고 작업 방식을 쇄신하고 사회 혁신을 하는 사회 혁신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해요. 김 기자, 저희도 이 청와대가 보이는 이곳에서 중계를 하고 있지만 예. 사실 정치 권력이 청와대에 쏠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여야 후보들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죠. 맞습니다. 양강 후보들 모두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먼저 보면 정치 개혁이라는 큰 틀이 있고요. 그 안에 4년 중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조직은 효율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하기도 했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책임 총리제를 통해서 총리에게 국무위원 추천권 같은 권한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화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부총리를 중심으로 부처의 자율성도 존중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청와대를 사실상 해체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집무실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실,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조직을 아주 슬림하게 만들겠다는 걸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쪽이든 이 약속을 지킨다면 청와대, 그러니까 청와대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 단일화가 이제 대선 막판의 최대 변수였는데 여야 단일화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야권 단일화를 바라보는 여야의 온도차는 아주 극명합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야합이다. 심지어는 단일화가 아니다 단지화라고 폄훼했습니다. 사전투표 등에서 단일화 역풍이 불었고 오히려 범여권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단일화로 정권 교체 여론이 확실히 결집했다고 반박합니다. 지난 2일까지 여론조사에서 박빙 우세였던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로 확실한 우위로 돌아서서 여유 있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역대급 투표율 전망을 놓고도 제각각 유리하다고 해석하고 있어서 길고 짧은 건 결국 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요, 4년 중임제 같은 개헌 그리고 정치 개혁을 이제 고리로 해서 이른바 반윤연대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이제 야권 단일화 논의가 잠시 소강 상태에 있었거든요. 예. 그때 민주당에서는 이 정치개혁안으로 심상정, 안철수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예. 다당제를 보장하는 선거구제 개혁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는 또 김종인, 윤여준 등 이 보수 원로 인사들을 연쇄적으로 접촉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고립 전략을 폈는데 네. 대선 엿새를 앞두고 성사된 극적인 야권 단일화로 연합전선은 결국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하나 더 짚어보면 현 정부 적폐 수사 발언이 있었어요. 이것도 좀 대선 판도에 좀 영향을 줬죠? 네. 중앙일보 인터뷰였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현 정권의 적폐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강력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이 사과 대신 자기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대신에 공정과 원칙을 강조한 발언이었을 뿐이라면서 이후 공세 대상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이 적폐 수사 발언으로 뜨뜻미지근했던 강성 친문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예. 다만 범여권 지지층 결집이 과연 과반에 달하는 정권 교체 여론을 넘어섰을지는 오늘 투표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김 기자, 오늘 당선자가 새벽 1시쯤 정해질 수 있다고 예. 하잖아요. 5월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데 그동안은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표가 오늘 마감이 되고요. 당선인이 뭐 내일 새벽쯤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5월부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까지 뭐 하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인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차기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건데 지난 2017년 대선은요 탄핵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 다음 날에 바로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원장도 임명을 했었어요. 좀 특수한 경우였고요. 이번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당선인 신분이어도 다른 나라 정상과 통화를 하거나 이런 공식 일정을 갖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한번 보니까 당선되고 2주 정도 뒤에 인수위가 출범을 했고요. 인수위에 누가 들어가냐 이걸 놓고도 좀 인사 기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수위에서는 이제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고요. 국정과제도 논의하게 됩니다. 또 정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여기서 결정하게 되고요. 이번 당선인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취임이 5월 10일이에요. 이때까지 청와대와 내각을 구성하는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다만 부처 조직을 바꾸고 이런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또 총리나 장관은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초의 코로나 대선이에요. 이 확진자 사전 투표에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르기도 했는데 오늘은 좀 괜찮을까요? 네, 오늘 본투표 방식은 지난 4일에서 5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 방식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도 비확진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뭐 종이상자 투표, 소쿠리 투표 이런 논란은 오늘은 없을 것 같고요. 예. 대신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90분 동안 별도로 투표가 진행됩니다. 당연히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고요. 걸어서 또는 본인의 차량, 이 또한 어렵다면 방역 택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당연히 신분증이 필요하고 보건소가 보낸 외출 문자 보여주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확진자 추이인데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발표된 확진자 수만 151만 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격리된 분들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가 되겠죠. 네. 오늘 투표소에 1시간 반 동안 얼마나 몰릴지 사실 선관위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 선관위에선 인력과 기표소 등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증상이 있는 확진자가 야외에서 오래 대기를 하거나 투표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과 동선이 일부 겹칠 가능성 등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7시 반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확진자나 격리자 아니시라면 이제 투표 마감까지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5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 투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고요.